안녕하십니까. SCAMGAN 316 a generative model of realistic scan patch for 316 images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홍영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 모델, 리절트, 컨클루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트로입니다. 네, 스캔 패스는 뷰어의 눈이 이미지 내에서 어디서부터 사물을 인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것을 바라보는지를 기억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캔 패스는 이제 아래에 있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게이지의 순서대로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이루어져 있는 게 스캔 패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캔 패스는 이제 360도 이미지에서 사용될 때 가상의 옵저버의 게이지를 예측하거나 이미지에서의 많은 스캔 패스가 두드러지는 장소를 통해서 오브젝트의 가중치를 두어 가상의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가상의 공간 내에서 어디에 집중하는지, 어떤 행동으로 찾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스캔 패스에 대한 한계가 있었는데, 저자는 이제 기존 스캔 패스에 대한 한계로 일반적인 2D 이미지를 통해서 스캔 패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많이 사용했지만 가상의 환경, 3D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델들은 트레이닝 셋의 스캔 패스가 시작되는 부분에 독립적이지 않아서 다양한 스캔 패스를 통해서 게이지 어텐션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DTW라는 시퀀스 데이터에 적합한 로스를 추가하였고, 360도 컨텐츠에 맞는 방법으로 스캔 패스를 제작을 하였으며, 스캔 패스의 바이어스, 즉 시작하는 점을 그라운드 트루스에 독립적으로 만들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델에서 스캔 패스를 사용할 때 스캔 패스의 각 점은 게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게이지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위도와 경도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척도로만 게이지를 이해하면은 360도 이미지 내에서 오른쪽으로 360도를 움직인 게이지와 현재의 게이지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이제 방지하고자 게이지 포인트를 3차원으로 확장시켜서 X, Y, Z로 변형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저자는 일반적인 컨디셔널 겐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컨디셔널 겐과 다른 점은 이미지가 컨디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점과 이미지 인풋에 사용된 콜드 컨볼루전 연산과 그리고 스피어셜 컨볼루전 연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스피어셜 컨볼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서 360도 이미지의 도메인을 맞추기 위해서 스피어셜 컨볼루전을 적용했다 했는데, 이 스피어셜 컨볼루전은 360도 이미지를 2D로 피게 되면 각 지구본으로 치면 북극점과 남극점 방향에서의 점 사이의 거리가 적도 부분의 점 사이의 거리와 물리적으로 2D 평면상에서 동일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3D 평면상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픽셀에 컨볼루전 연산을 적용해서 3D 정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2D 컨볼루전은 이미지의 글로벌한 좌표 정보가 레이어를 지날수록 소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해준 컨볼루전입니다. 각 픽셀의 X좌표를 가지고 있는 벡터와 Y좌표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추가해서 컨볼루전하여 픽셀의 좌표 정보를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로스 펑션입니다. 일반적인 겐 모델의 로스 펑션을 사용하였는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제너레이터의 도메인에 맞는 DTW에 기반을 둔 새로운 로스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DTW랑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이나믹 타임 래핑인데 두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타임 시리즈의 내적 또는 거리 계산을 통해 두 타임 시리즈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도메인에 맞지 않아서 좀 더 도메인에 맞게 확장을 시키게 되었는데, 두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을 하는데, 유클리드 거리는 2D 평면상에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이미지의 본체 데이터는 3D 평면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3D 구체에서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모델 트레이닝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입니다.
모델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시침의 저자가 만든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는 이제 아이 트래커를 사용해서 120Hz로 구성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은 1초당 하나의 게이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1Hz로 다운샘플링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시작점의 변동성을 위해서 이미지 좌표를 시프트드 시켜서 이미지 좌표 오버피팅 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네, 트레이닝은 이제 간단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공유를 해줬는데,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러닝 레이트를 보여주는 것처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모멘텀은 둘 다 동일하게 0.5, 0.99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입니다. 이제 다른 메소드들과 비교한 테이블인데, 이제 랜덤으로 제너레이트한 스캔 패스의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 만든 스캔 패스를 이제 일반적인 랜덤 베이스라인으로 정해줬고, 그리고 사용자가 만든 이제 베이스라인을 휴먼 베이스라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에 관한 정보인데, 이제 LEV는 이제 두 단어 사이의 편집거리를 알 수 있는 레벤슈타인 거리라고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리커런스는 이제 집중도를 계산해서 집중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예측하는 이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터미니즘은 이제 매트릭으로 모델을 평가한 방법인데, 이제 그 레커런트 포인트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평가한 매트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스캔 겐 360도가 가장 이제 휴먼 베이스라인과 유사하게 학습이 되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ehavioral Evaluation인데, 이제 행동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타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익스플로레이션 타임은 사람이 스캔 패스를 만드는데 움직인 눈의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레이트된 스캔 패스와 일반적인 사람이 움직임이 유사한 걸 보면은 사람과 유사한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초반에 언급했던 기존 스캔 패스의 제너레이팅의 문제점이었던 시작점이 고정된다는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1000개의 스캔 패스에 대한 시작점의 위치에 대한 빈도입니다. 이 바이어스를 통해 어디에 집중하는지 정도를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한 가지 장소에서만 집중해서 생성하는 게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시작할 수 있어 기존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테이블은 이제 도메인에 적합한 메소드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올라갔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냥 걔네 로스에서 MSE를 적용해서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그 MSE를 빼고 DDW를 사용하지만 이제 쿨디 컨볼루전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모두 다 사용했을 때 성능이 점진적으로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설명한 이 DTW를 사용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아까 시츠맨의 그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 대한 이제 스캔 패스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자료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른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한 건데요. 시츠맨이 제공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후 두 가지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한 방법인데, 이제 레이라는 저자가 만든 데이터셋에도 컨시스턴지 평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샘플의 개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성을 유지하고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너레이팅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한 경우에도 이제 성능이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 저자가 만든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만든 이제 스캔 패스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랜덤 시드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분포의 Z 스페이스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한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경우가 이제 유사하게 그 원래 그냥 기본적인 모델과 똑같이 잘 학습이 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서머리부터 설명드릴 건데, 서머리는 이제
컨디셔널 겐 방법을 적용해서 가상 환경을 위해 스캔 패스를 제너레이팅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의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 스캔 패스 패턴을 기존의 모델들은 실제 스캔 패스 패턴을 모델이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우리의 모델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이제 리미테이션입니다. 이제 몇 가지 한계가 존재했는데 30초의 긴 시간이지만 1초의 한 개의 게이지가 필요한 모델입니다. 아이트래커의 경우 이제 120Hz로 다운샘플링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이 되는 건데 이제 그리고 그 단순하게 다운샘플링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업샘플링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제 하이 레벨의 게이지의 변화가 아닌 이제 사람의 각막의 눈 같은 로우 레벨의 움직임까지 예측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한 2D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디오나 다른 3D 오브젝트의 컨텐츠에 맞는 방식으로 확장을 해야 한다고 이제 저자는 말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